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이 스폰서님들의, 그 정성으로 제가 태어났습니다. 네. 스폰서님들이, 저를 만나기 전에, 강원도 삼척이라는 곳에서 약간 실패를 하셨더라고요. 거기 가셔갖고 뭐 약간 사기를 좀 당하고 그리고 이제 방향을 양양이라는 곳으로 틀었고 양양에 계시는 분이 제 지인인데 그분이 저를 컨택하셨죠. 네, 그래서 연결이 됐고요. 강릉에 저희 언니가 있으니까 저희 언니하고 저하고 가장 밑에서 아둥바둥 이렇게 시작을 할 때 양양에 계신 스폰서님 강릉으로 오셨고 서울에 계신 스폰서님들 두세 명이 계속 돌아가면서 오셨었죠. 그래서 제가 로얄 클럽까지 입성하게 된 거거든요. 너무 감사하죠. 야, 그분들이 정말 계속 오시지 않았더라면 저라는 사람은 없고요. 제 밑에 정말 수많은 성공자 분들이 지금 리더스 클럽이 9명 나왔거든요. 네, 강원도에서. 강원도로 시작을 해서 리더스 클럽, 10명. 어, 우리 이은희 본부장님까지 제 위에 스폰서니까 합치면은요, 10명. 의 리더스 클럽 이상의 사람들이 나와 있거든요. 대단하죠? 강원도의 감자의 힘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강릉에 사시다가, 총장님 한 분은 인천으로 이사 가셨고요. 거기서 또 한라인 키우겠다고 이사 가셨고요. 또 강릉에 사시다가 경주로 이사 가셔서 한라인을 키워서 경주에서 리더스 클럽이 탄생했고요. 그리고 다시 또 춘천으로 이사 오셔서 또 한라인을 키우고 있어요. 보통 뭐 다 이사 다녀요, 우리는. 응. 야. 그리고 또 한 분은 또 원주로 이사 가셔서 지금 원주에서 또 센터 차려가지고, 또 한 라인을 키워내셨고, 또 센터를 이미 또 파트너한테 넘겨주셨고, 예, 그래서 로얄 클럽까지 또 가셨고, 이런 분도 계십니다. 네, 정말 대단하죠. 저는, 예,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고요. 말은 뭐 쫑알쫑알 잘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말을 못한 사람이었어요. 예, 진짜예요. 예, 제가요, 예, 거짓말 시키는 거 아니고, 진짜 말을 못한 사람이 저는. 이게 어른들 앞에서 말을 하면, 이렇게 벌벌벌 떠는 사람 중에 하나였고요. 안 믿어지시죠? 진짜 그렇게 어른들 앞에만 서면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듣기만 하고 오는 사람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남편은 조금 나이가 저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좀 세대 차이를 느낀다 그래야 되나? 좀 그런 것도 있고 또 가부장적인 거. 그다음에 이제 좀 사업을 워낙 크게 하셔가지고 좀 이제 이렇게 그 조경 사업을 좀 크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렇게 터파기부터 시작해서 뭐 나무를 뭐 산 큰 거 나무를 다 사가지고 그거를 팔고 그 나무를 또 조경을 또 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노가다꾼을 부려야 되는 사람. 그래서 목소리가 엄청 크고요. 막 가끔 뭐 욕도 좀 하고요. 엄청 아주 세. 너무 세가지고 저는 또 조용한 사람, 남편은 워낙 센 사람. 이러다 보니까 안 맞아요. 일단 안 맞아요. 안 맞는데 저는 이제 좀 따라가는 스타일이었죠. 그래서 뭐 어디 가자 그러면 가고 뭐 운동 가자 그러면 가고 또 남편이 모든 것을 주관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애터미를 하고 나서 애터미를 제대로 하려면 애터미 비전을 제대로 보니까 이거는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애터미 하겠다고 했더니 난리가 났죠. 여자가 어딜 밤에 뭐 이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늦게 들어오는 것도 힘들고, 또 우리 공식적인 외박 있잖아요. 지금 다시 시작했죠? 1박 2일 세미나. 1박 2일 세미나를 가야 되는데, 자고 오는 거가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남편 입장에서는. 그런데 제가 이제, 갔죠. 그랬더니 뭐 난리가 났죠, 뭐. 예. 뭐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난리가 났는데 저는 그래도 애터미를 해야겠으니 나는 집을 나가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고요. 진짜 방을 얻으러 갔었어요. 음, 집에 오면은 에너지를 너무 뺏기니까 나는 집을 나가서라도 애터미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여기 강릉에 관동대학교라고 있거든요. 강동대학교 앞에
예, 기산 아파트라는 작은 아파트가 원룸 아파트가 있는데, 그걸 얻으러 갔는데요. 300만 원이 필요하더라고요. 보증금이. 근데 300이 없었어요. 근데 많이 좀 사업이 어려워지고 많이 힘들 때 제가 애터미 시작했기 때문에 300만 원이 없어서 사실 방을 못 얻었죠. 그런데 남편한테는 방을 얻었다고 거짓말을 시켰죠. 그리고 나는 나가겠으니, 3년 정도 참아주던지 아니면 못 참을 것 같으면 여자 구해. 밥 차려줄 여자. 난 밥 못 차려준다. 하지만 아침은 같이 먹겠다. 그렇게. 그래서 살짝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오, 진짜 조용하고 얌전하고 잘 따라다니던 여자가, 마누라가 갑자기 너무 세진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저는 애터미의 비전을 제대로 봤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제대로 봤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네. 만약에 이제 나무가 이렇게 흔들리면 새도 앉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절대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꿋꿋함, 좀 독한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게 한 번 딱 정하면 그냥 끝까지 밀어붙이는 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독하게 마음 먹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꼬리를 살짝 내렸지만 그래도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래도 집에 늦게 들어오면 도대체 뭐 하다 이제 들어왔냐, 뭐, 난리가 나요. 네. 그 허락을 했는데도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너는 떠들어라, 나는 안 듣는다, 이러고는 아무리 뭐라고 해도 들은 척도 안 했어요. 거기다 만약에 대꾸를 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큰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싸움하는 거를 싫어하고 싸우질 않아요. 아예. 그러다 보니까 혼자 이제 난리 치다가 혼자 수그러들고 그냥 그런 생활들은 몇 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1년에 200, 2년에 400, 3년에 800, 그리고 3년 반 만에 월 1000. 리더스 클럽에 입성을 합니다. 3년 반이라는 거는요, 3년 반이라는 건 여러분, 애터미 사업을 제대로 시작하면서가 아니라 소비자 시절부터 쳤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3년 만에 리더스 클럽이 된 거예요. 제대로 시작을 하고 나서 3년 만에 리더스 클럽이 됐는데요. 음,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뭐 워낙 많이 힘든 상황에서 애터미 사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정말 돈 한 푼이 아쉬웠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돈이 없어서 못한대요. 애터미 사업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을 해요. 저는 돈이 없어서 더 열심히 했거든요. 돈을 정말 빠르게 돈이 돼야 되니까 더 최선을 다해서 현장을 뛰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람 중심으로 했습니다. 사람 만나는 걸 중심으로 했어요. 만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만히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람 만나는 거를 매일매일 무조건 나는 하루에 5명, 그러니까 저는 투잡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 두 가지 일을 같이, 사실은 쓰리잡, 포잡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애터미 하기 전에는. 왜냐면 이제 워낙 남편이 심하게 망해가지고 핸드폰 요금 낼 돈도 없고 쌀 살 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핸드폰 여러분 그 요금 안 내면 혹시 경험해 보신 분 계신가요? 요금 안 내면 전화를 걸지를 못해요. 오는 거는 와요. 오는 거는 와요. 근데 그래도 요금을 못 내면요. 오는 것도 안 와요. 예. 그러면 이제 저기 상대방이 전화 걸으면 뭐라고 나오냐면 고객의 사정으로 어쩌고 저쩌고 나와요. 예, 그러면은 저는 이제 집에 동전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화는 해야겠고 전화기는 안 되고 요금을 못 내니까. 그래서 예, 저금통에 있는 그 동전들을 모아서 그때 공중전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너무 옛날 얘기 같죠? 아주 그냥 고로적 얘기 같은데요. 저 애터미 시작한 지가 10년 좀 넘었거든요. 근데 그때 스마트폰 없었어요. 저 시작할 때. 여러분 스마트폰을 가지게 된 게 엄청 오래된 것 같죠? 몇십 년 된 것 같죠? 아니에요. 10년도 안 됐어요. 누구나 가지게 된 게 10년이 안 됐다고요. 근데 세상이 얼마나 많이 빨리 변하는지 감이 오시나요? 제가 11년 전에 애터미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스마트폰이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폴더폰을 가지고 인터넷도 안 되는 폴더폰을 가지고 이제 학교에 가야 제가 이제 초등학교 방과후 교사를 했는데 학교에 가야 컴퓨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야지만 가입도 하고 주문도 하고. 그래도 저는 이제 컴퓨터 조금 이제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다행이죠. 제 파트너분들은요, 전부 컴맹. 99.9%가 컴맹. 아무도 컴퓨터를 못해. 그래서 제가 이렇게 A4 용지에다가요, 회원가입서를 만들었어요. 워드로 작업을 해가지고 회원가입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그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싹 적어야 돼요. 그리고 주소 적어야 되고요. 계좌번호까지 적어야 돼요. 그래야 가입이 가능했었어요. 지금 얼마나 편한지 아세요, 여러분? 너무 편해. 오늘도 1분도 안 걸려서 막 2명을 가입하는 거예요, 막. 얼마나 빨라요. 너무 빠르잖아요. 인증번호 바로바로 불러주고. 그런데 그때는 계좌번호가 한 개라도 틀리면 가입이 안 되고 주소가 안 들어가면 가입이 안 되고 아 진짜 너무 힘들어. 근데 아무도 가입을 못 해. 제가 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가입서를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A4 용지 하나에다가 막 3개, 회원가입서 3개를 이렇게 워드 작업을 해서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또 잘라요, 이렇게. 자를 대고 또 쫙쫙 잘라가지고, 호치께서 탁 찍어가지고, 막 몇십 장씩 묶어서 막 다 나눠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거 들고 나가가지고 회원가입을 다 받아오는 거야. 그때는 주민번호도 참 잘 적어줬어, 뒷자리까지. 지금은 안 적어주잖아요. 그땐 다 적어줬어요. 다 적어주고 계좌번호 다 적어오고 그러니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이 숫자를 잘못 적으면 이놈의가 안 돼가지고 애가 말라 막 미쳐 그래갖고 또 그거를 다 모아갖고 집에 가져오거나 아니면 학교에 가서 그걸 또 다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언니 동생 찢어놓고 그냥 뭐 엄마, 아들 찢어놓고 막 한 줄로 쭉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밤중에 전화할 수도 없고 해서 아무튼 참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 밑에 이렇게 가입을 이제 이렇게 시켜줬어요. 2명을. 시켜줬는데 그분이요. 그 다음날 이제 제가 확 자랑하듯이 이거 보라고 막 이렇게 종이에다 그려갔어요. 계보도를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너무 옛날 얘기 같죠.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계보드를 못 보여줘. 그럼 어떻게 해요? 큰 종이에 다 달력 찢어가지고 막 거기다 딱 그려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거 보라고 밑에 2명이나 가입시켰다고 내가 그랬는데요. 그분이 갑자기 화를 막 내는 거예요. 왜 누구 맘대로 내 밑에 가입을 시키냐고요?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어요, 여러분. 너무 재밌는 일이 많아요, 정말. 그리고 어떤 분은 수당이 들어가니까 신고해서 경찰에 신고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돈이 들어왔다고 젊은 애가. 예, 엄마가 이렇게 아들 이름으로 하는데, 그 아들이 이렇게 돈이 갑자기 들어오니까, 예, 그거를 경찰에 신고해갖고 또 난리가 났었어요. 아무튼 이런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러한 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을 하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그 많은 사람이 다 애터미를 하진 않아요. 다 소비하지도 않고요. 정말. 근데 확률 게임이라는 걸 제가 어느 날 알게 됐어요. 그래,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소비자가 더 늘어날 것이고, 또 소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업자가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확률 게임. 네, 정말 정비례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을 이렇게 짜서 다니기 시작을 했고요. 제가 좀 게으른 편이거든요, 사실은. 우리 파트너분들이 총장님 뭐 어떻게 부지런하냐고 이래요. 그래서 정말 게을러요, 저는. 늦잠 자는 거 좋아하고요. 정말 네, 많이 게을러요. 그런데 애터미 시작을 하는데 이 게으름을 탈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를 아니까 어떻게 하냐면 시간을 이제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 아침에 무조건 9시 전에 집에서 나간다. 이게 목표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2번째 목표는 하루에 5명 이상은 무조건 만난다. 3번째 목표는 10시 전에 절대 집에 안 들어간다. 이런 목표를 세웠다니까요. 10시 전에는, 밤 10시 전에는 절대 집에 안 들어간다. 왜냐면 집에 들어가면 내가 게을러지거든요. 집에 오기만 하면 자꾸 앉고 싶고 눕고 싶고, 자꾸 텔레비 앞에, TV 앞에 앉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내가 나를 아니까, 나의 몸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계속. 예. 그래서 그게 굉장히 저는 힘들었어요, 사실은. 나 자신과의 싸움, 마인드 컨트롤. 이게 너무 힘들어서, 저는 사실은 다른 거보다 이게 제일 힘들었던 거예요. 남편이 아무리 반대하고 난리를 쳐도 그거보다 더 힘든 게 저 자신과의 싸움이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극복하느라고 많은 노력을 했었죠. 그래서 정말 지켜냈습니다. 9시 전에 집에서 나가고, 그다음에 5명 이상 만나고, 10시 전에 집에 안 들어가기, 그다음에 하루에 10만 PV 하기. 하루에 여러분 10만 PV 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오, 굉장히 어려워요.
하루에 10만 PV 하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지켜내려고 뭘 하고 있어요? 몸이 움직여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목표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쭉 이렇게 왠지 두서없이 말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중에 너무나 중요한 키포인트들이 나옵니다. 여러분께 듣다가 요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다라고 하신다면 꼭 기억해 주시거나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목표를 무조건 세워서 그 목표를 지키려고 정말 최선의 노력을 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스폰서 얘기한 거에 키포인트가 또 있어요. 여러분이 스폰서 입장이라면 김정경 같은 사람이 여러분 파트너로 나오신다면 어떠실까요? 최고? 여러분 한 줄 끝내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정말 저는 진짜 미친 듯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친 듯이 하는 사람이 여러분 파트너로 들어온다면 완전 대박이죠. 그죠? 막 잘난 척해요. 막. 네. 그런데 저의 스폰서들이 저를 이 미친 듯이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스폰서 입장이고요. 김정경 같은 사람이 여러분 밑에 나오게끔 하려면 누구처럼 하시면 돼요? 저의 스폰서님들처럼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한 주도 빠짐없이 매주 저를 만나러 오셨다고요. 근데 여러분, 거기는 멀어서 안 돼. 여기는 어때서 안 돼. 저때서 안 돼. 이 사람은 낮에 일하니까 밤에 만나야 되기 때문에 너무 늦어서 안 돼. 뭐가 어때, 저때. 굉장히 핑계 변명 많죠? 그래서, 만나러 안 가시잖아요. 음, 물론 가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저는 배운 게 일주일에 한 번 스폰서가 나를 만나러 오는 거. 그러면 내가 배웠으니까 저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일주일에 한 번 만나러 가는 거. 음. 제가 이제 사실 이제 많은 이제 파트너분들이 계시는데 춘천에 정말 아주 메인의 주사업자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저는 그분을 정말 키워드리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단 제가 너무 고생을 해요. 컴맹이 너무 많아가지고 고생을 해가지고 젊은 사람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춘천에서. 젊은 사람 40대, 30대 막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거기를 이제 쫓아간 거죠. 갔는데요. 이분이 애터미를 하겠다고 이제 저기 여기 대관령 쪽에 사시다 횡계에 사시다가 춘천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애터미 하겠다고. 고향이 춘천이니까. 근데 이사를 갔는데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제가 춘천에 있는 다른 형제 라인하고 저는 이제 파트너를 꺼낼 때 어떻게 했냐면요. 교차 강의를 했어요. 부산에 있는 파트너를 꺼내고 싶다? 그러면 부산에 있는 큰 센터의 센터장이나 뭐 본부장님이나 총장님들을 찾아요. 연락을 합니다. 저기 본부장님, 저기 혹시 부산에 센터 가지고 계시는데 그 센터에 이렇게 제가 좀 강의를 가도 될까요? 어, 그러면 이제 제가 가는 이유는 뭐예요? 파트너를 거기다 초대를 하고 거기에서 함께 키워주기를 원하는 거죠. 아, 그래서 또, 부산에 있는 세미나에 또 제가 뭐 이렇게 환영사를 한다던가 뭔가 이제 본사에다 연락을 해서 부산의 세미나에 제가 스피치를 해도 될까요? 그러면 본사에서는 땡큐. 너무 좋아하세요. 강사 구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본사에서 너무 좋아하세요. 그러면 저는 이제 막 사실 무대에 서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지금은 하도 많이 쓰니까 제가 어떻게 됐냐면 떠는 거 일도 없어요. 전혀 안 떨립니다. 아예 안 떨려요. 부럽죠? 부럽죠?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라니까요. 처음에 말이 안 나오고 막 벌벌벌벌 떨리고 마이크가 막 이렇게 되고 말도 못했어요, 여러분. 근데 제일 잘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많이 서면 돼요. 앞에 많이 서면요, 안 떨려요, 여러분. 그리고 즐겨요. 저 강의할 때 들으신 분 계시죠? 저는 굉장히 즐깁니다, 무대를. 사람들이 호응해주고 박수 쳐주고 감동해서 눈물 흘려주고 웃어주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관객과 이렇게 강사가 하나가 돼서 같이 웃고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박수 치고 이렇게 저는 즐기면서 강의를 하거든요. 혹시 그런 느낌 들으셨어요? 근데 그렇게 파트너를 꺼내기 위해서 저는 교차 강의를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국으로. 그래서 전국에 있는 파트너분들을
센터에다 앉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제가 계속 못 가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센터에 가서 앉아서 강의를 듣게 하고, 예, 그 다음에, 교차 강의를 하고. 근데 제가 이제 가서, 만약에 그 센터장님께서, 강원도에 오시지 못한다면, 굳이 제가 그냥, 알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았고요. 근데 또 굳이 또 와주셔요, 어떤 분은. 강원도까지. 강원도까지 못 가요. 이러면 또 어쩔 수 없는데, 또 굳이 강원도까지 와주셔요. 그러면 또, 감사 땡큐죠. 그러면 또 센터별로 또 다 돌려요, 강사들을. 응, 교차 강의를 해가면서. 그래서 저는 정말 강의를 전국으로 뛰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서는 게 두렵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큰 무대, 오롯 같은 무대에 서도 일도 떨리지 않고 그냥 저 막 춤도 추고 나가고 막 이러잖아요. 모르서 막 춤췄어요, 지난번에. 강의할 때. 예, 나가고 들어갈 때 막 몸 흔들면서 이제 너무 재밌고 즐거우니까. 어쨌든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지역마다 한 명씩 이제 리더를 찾아내는 게임을 한 거죠. 그런데요. 워낙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제가 뭐 3년에 25만 킬로 뭐 이 정도, 3년에 20만 킬로 무조건 넘게 이렇게 뛰는 거죠. 하루에 평균적으로 한 3, 400 킬로 이렇게 이제 뛰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지금도 20만 킬로 다 됐더라고요. 이제 3년 정도 됐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렌트를 합니다. 예. 렌트비를 주고 렌트를 해요. 장기 렌트. 왜냐면 너무 많이 타니까 빨리 또 새 차 타고 싶어가지고 빨리 이제 너무 많이 탔으니까 치워버리고 또 새 차를 또 이제 렌트를 하는 거죠. 렌트 애터미에서 고정적인 수입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지금 렌트비가 한 달에 120 나가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월급 받아서 120만 원 매달 렌트비 내면서 렌트할 수 있을까요? 택도 없죠? 택도 없죠? 예. 정말 벤츠 S클래스 정도 하려면은 보통 250 정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제네시스를 끄는데, 120이 나가요. 근데 사람들이 120 나가나를 완전 기절을 하려고 그래요. 저는 그냥 부담 없이 내거든요. 부담이 없어요. 네.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세요? 네, 저는 이제 처음에 소나타 렌트 했고요. 그 다음에 월천 대구 그랜저 렌트 했고요. 그 다음에 월 2천 대구 제네시스 렌트 했어요. 어때요? 괜찮죠? 예, 차가 계속 좋아지다 보니까, 야, 정말 좋다. 근데 이 제네시스가 얼마나 좋으냐면 여러분, 너무 좋아요. 어떻게 표현을 못해. 너무 좋아요. 자율주행 막 어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막 이렇게 갑자기 저는 귀신이 나타난 줄 알았어요. 갑자기 이제 창문을 팍 열고 달리다가 갑자기 얘가 스르르 올라가는 거예요. 유리가. 어머, 뭐야? 이거 왜 올라가? 그랬더니 앞에 굴이 나타났어요. 굴이 나타나면 창문이 싹 올라가요. 자기가 알아서. 감지를 다 합니다. 예, 그리고 100km 맞춰놓고 가면 100km 가고. 뭐 150 맞춰놓고 가도 100km 그 카메라가 있으면 자기가 알아서 100km 다시 내려오고 코너 알아서 자동으로 돌고 손 안 대도 저기 핸들을 손을 놔도 이렇게 좋은 차를 끌고 다니니까 와 정말 왜 차가 좋아야 되는지 알겠는 거예요. 어, 그리고 굉장히 저는 장거리를 많이 다니기 때문에 편안해야 되거든요. 승차감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차를 끌고 다니게 됐고요. 그러면서 사고가 또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여러분, 확률 게임이 이것도. 사고도 확률 게임이야. 많이 다니니까 사고도 많이 나요. 근데 제가 왜 사고가 나냐면 졸음 운전을 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밤늦게 다니니까.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무서워졌어요. 아, 큰일 났다. 이거 진짜, 이게 큰일 나겠다. 이거 골로 가겠다, 진짜. 그래서 제가 어느 날부터는 이제 누구를 꼭 데리고 다니거나 장거리 갈 때는 아니면은 이제 피곤하지 않게 정말 전날 푹 수면을 취한다던가 진짜 뭐 밤늦게까지 우리 뭐 하잖아요. 맨날 상담하고 막 매출 관리하고 뭐 별거 다 하잖아요. 밤에 뭐 1시, 2시 뭐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제가 장거리 가는 전날은 꼭 일찍 잡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요. 또 이렇게 비타 에너지가 나와가지고 너무너무너무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정신이 번쩍 납니다. 그거 마시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졸음 운전을 좀 덜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졸음운전하면서 죽을 뻔도 꽤 여러 번 했습니다. 가장 큰 사고는 제가 이제 저희 집이 정동진하고 강릉고 사이거든요. 근데 정동진 거의 지나가지고 우리 집 거의 다, 한 10분만 가면 우리 집이에요. 그 옥계 톨게이트라고 있는데 옥계 톨게이트를 빠져나가다가 졸았어요. 그래서 톨게이트 벽을 받고 세 번을 박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이 다 이제 부서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 뭐죠, 이거? 에어백이 옆에, 앞에, 조수석까지, 뒤에까지 다 터졌더라고요. 전 그건 처음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정말 차에서 벌벌벌 떨면서 있었는데, 그래서 막 기어 나왔죠. 기어 나왔는데 이게 이제 하이패스 구간이라, 하이패스 구간은 차들이 세게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거기 막 지금은 거의 다 무인이지만 그때는 이게 아줌마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줌마들이 튀어나와갖고 뭐 난리가 난 거야. 빨리 차 스톱 시켜! 막 소리 막 지르고 막 난리가 나.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막 기어 나오면서 막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러고 나왔거든요. 그때 정말, 아, 이렇게 죽는 거구나. 그 생각을 했었는데, 코로나 전이었었어요, 그게. 근데 이제 그 차 그랜저 끌 때 그렇게 사고가 크게 났어가지고 그다음부터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야 정말 졸음운전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 초창기에 언니랑 속리산 다닐 때 속리산 속세스 아카데미 다닐 때 또 눈길에 미끄러져가지고 5명이 탔는데 그 5명이요 한 명도 안 다쳤어요. 차가 뺑그로 돌아가지고 처박혔는데 차는 뭐 엄청 망가졌는데 한 명도 안 다치고 유리 하나 안 깨지고 밑에 휠만 휘고 예, 끌지는 못했어요 차를. 근데 그 와중에 청주에서 그렇게 됐는데 청주에서 그 5명이 아무도 집에 가잔 말을 안 해요. 그래서 택시를 불러 타고 그때 서로 다 돈이 없었어요. 돈이 안 될 때거든요. 그런데 택시를 불러 타고 돈을 걷어서 속리산을 갔더니 저녁 식사 시간이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때 저녁 식사를 하고 저녁 식사도 못했다, 참. 못하고 회장님 강의를 밤에 들었거든요. 그 중에 딱 한 명이 이제 처음 가는 분이었었어요. 음. 근데 그분 한 명 때문에 우리가 4명이 따라 같이 갔는데 그 한 명이 집에 가자고 할까 봐 우리가 너무 겁을 냈는데 집에 가는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가서 열심히 이제 세미나를 듣고요. 그때 회장님 저녁 강의가 뭐 12시 넘어서까지 할 때예요. 근데 그 초보가 그거를 듣고 뚜껑이 날아간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로얄 마스터, 로얄 클럽 되셨어요. 그 파트너분이. 그 처음 가신 분이. 사고 나서 죽을 뻔한 그분이. 그리고 그 차에 탔던 5명이 전부 리더스 클럽 이상.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진짜 목숨 걸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사고도 많이 났고, 목숨도 진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세미나에 목숨 걸었던 것 같습니다. 세미나를 안 가면 전 죽는 줄 알았어요. 세미나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저는 파트너를 세미나에 앉혀서 성공시켰어요. 여러분이 혹시 내가 똑똑하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마케팅 플랜을 잘 풀어서 내 파트너를 성공시킬 수 있을 거라고 혹시 말씀하신다면 저는 그건 착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파트너를 성공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파트너는 애터미의 시스템이 성공시킵니다. 그래서 오로지 세미나에 앉히는 길만이 가장 빠른 길이다. 내 파트너를 나처럼 성공시킬 수 있는 것이 그게 가장 빠른 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세미나에 목숨 걸었습니다. 왜? 우리 스폰서들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성공자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것이 오로지 자기는 세미나 한 번도 안 빠졌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도 저 말을 해야지. 나중에 강의할 때 저 이야기를 해야지. 약속 지켰습니다. 제 자신과의 약속 지켰어요. 그래서 저도 강의할 때마다 나는 세미나에 한 번도 안 빠졌다. 이 말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가끔 가다가 우리 파트너분 중에 세미나에 분명히 빠진 걸 봤는데 자기도 하나도 안 빠졌다고 뻥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그렇게 말해야지 이제 파트너이 따라올 것 같으니까. 근데 요즘엔 제가 이제 좀 세게 얘기를 하죠.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라. 내가 원판이 제대로 돼야
원판불변이 돼야 파트너가 나를 보고 따라올 수 있다. 나의 어, 그림자를 보고 파트너는 따라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못하는 파트너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세미나에 빠지면 전 정말 죽는 줄 알고 했는데 이제 제가 많이 얘기해서 아시고 계시겠지만 제가 갑상선 암 수술을 했는데 목이 빨리 좀 잠겨요. 그리고 빨리 피곤해요, 사실은. 근데 해모임이 없으면 전 못 살아요. 비타 에너지까지 나와갖고 더 다행이에요. 정말 많이 피곤하거든요. 너무너무 피곤해요. 저는 이제 암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어요. 그 임파선까지. 그래서 3기 말 정도. 많이 심각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통 갑상선암이라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심한 쪽이라 굉장히 무서웠어요, 사실. 그리고 수술하다가 목소리를 잃을 수도 있다고 했었어요. 너무너무 무서웠는데 정말 한 달 동안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이 기도하고 많이 울었었어요. 근데 한 달 만에 목소리가 나왔고요. 제 목소리가 안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죠. 정말 큰일 날 뻔했죠. 제 목소리 괜찮죠, 여러분? 예,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는 나왔는데, 나오기 시작했는데, 일을 시작하려니, 수술 다 끝나고, 방사선 치료 다 끝나고, 일을 시작하려니, 너무너무 피곤해서 몸이 막 자꾸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제가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7개월 쉬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7개월 쉬니까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애터미 사업을 진행을 못해서 어떡하냐고. 너무 오래 쉬어서, 돈이 안 돼서 어떡하냐.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제 수입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미 저는 월천백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꾸준히 수입이 줄지 않고 나오는 거를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너무 놀라서, 와, 정말 애터미 대단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때는 병원에 병문안 왔었거든요. 코로나 전이니까. 그래서 그분한테 계속 수입 매출 보여주는 거예요. 목소리도 안 나오는데 막 손으로 막 이렇게 하면서 보여주면서 제가 또 병원에서 사업을 했었죠. 어, 그리고 또 이제 병원에 수술 끝나고 모든 것이 치료가 끝나고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중간 진료들을 하고 피 빼고 다시 검사하고 이런 것들을 다 했고요. 지금 2015년도에 수술했으니까 많이 지났죠? 지금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또 6개월 만에 또 한 번 오라고 하더니 그 다음에 이제 안 와도 된다고 이렇게 하셔서 너무 기뻤습니다. 병원에 안 와도 된다고 하니까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많이 좀 힘들었거든요, 제가. 요양원도 막 들어가 있었어요. 방사선 치료할 때는 저는 이제 방사선 약을 먹었거든요. 근데 약을 먹으니까 이제 제 몸에서 방사선이 배출이 된대요. 그래서 뭐 땀으로, 침으로, 소변으로 막 이렇게 나온대요, 방사선이. 그래서 누가 옆에 있으면 안 돼요. 이 피폭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집에도 못 오고 그렇게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있는 요양원이 있더라고요. 거기도 들어갔다 왔어요. 별데 다 갔다 왔어요, 제가. 그리고 막 감금돼 있었어요, 감금. 방사선이 너무 심하게 나올 때는 이렇게 이중문이 막 이렇게 있는데, 그 감옥처럼 이 쪽문을, 조그만 문을 열고 밥을 들여주면 그 사람이 들여주고 나가면 제가 이제 안쪽 문을 열고 나가서 중간 문을 또 열고 그거 갖고 들어와서 밥을 먹고. 근데 그 방사선 치료할 때는요, 밥알이요, 모래예요, 모래.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아요. 근데 의사가 밥이 맛이 없어질 거라고 얘기하는데 첫날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뭐 의사는 뭐 이상한 말 다 해. 이렇게 하면서 먹었는데요. 둘째 날에는 정말 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먹을 수가 없어요. 이게 완전히 까끌까끌한 게 그러니까 이게 방사선 약을 먹으니까 이제 내 몸이 완전히 막 돌변을 해갖고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수술 날짜를 잡았을 때, 석세스 아카데미 병원에 있는 날이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세미나 빠지면 죽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술 날짜를 미뤘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많이 혼났고, 간호사들이 안 된다고 난리 치는데, 전 무조건 미루겠다. 그래서 미뤄가지고요. 보통 큰 병원은 제가 신촌 세브란스 병원 이제 수술했거든요. 근데 큰 병원은 보통 몇 달씩 미뤄지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딱 20일 미뤄졌어요. 음. 그래서 석세스 다 갔다 오고, 그다음에 수술하고.
그리고 또 방사선 치료받는데 그 치료받는 그 날짜가 이렇게 이제 정해지거든요. 근데 그 날짜 정할 때마다 저는, 어, 저는 요때는 세미나기 때문에 요걸 피해서 잡겠습니다. 근데 간호사가 안 된다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안 받겠다 그랬어요. 완전 미쳤지 뭐. 이제 목숨 걸었던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이 아까 얘기하다 말인 게 있는데 그 동전을 찾아가지고 그 뭐죠? 공중전화가 전화를 하는데 왜 그렇게 빨리 떨어져요? 이 동전이? 핸드폰으로 전화하는데 또, 또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동전이 막 없어지니까 더 이상 전화 통화를 못 하는 게 막 너무 속상해서 막 울고 막 이랬던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제가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빠르게 성공해야 된다. 빠르게 200이 되고 빠르게 월천되고. 정말 빠르게 됐던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정말 뭐 옆도 뒤도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손가락질 하는 사람 손가락 쳐다볼 시간이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오로지 그냥 앞만 보고 뛰었는데 빠르게 됐어요. 진짜로. 뭐 3년 만에 월천됐으면 그쵸, 여러분. 3년 만에 오토 판매서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쨌든 3년 만에 월천되는 거는 정말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지금의 모습만 보고 뭐 처음부터 잘 된 걸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처음 사업 시작할 때 완전 맨 땅에 헤딩. 황무지를 개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사업 환경이 얼마나 좋은지 아시잖아요. 정말 우리 속리산하고 오롯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너무너무 차이가 많잖아요. 아, 속리산은 안 가보신 분들이 계시구나. 그래서 몰라. 그죠? 제가 잠깐 물을 잠깐 좀 마실게요. 어쨌든 이렇게 사업이 처음에는 굉장히 아주 이게 진척이 빠르지 않아요, 여러분. 돈이 빨리 안 됩니다. 당연히 돈이 안 되죠. 돈이 되는 방법은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야 그 사람 좀 확률 게임 맞다니까요. 사람은 무조건 많이 만나요. 그래서 제가 목표를 세우는데 그 5명 이상을 꼭 만나야지 했는데 사실은 5명 갖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통 20명 이상씩 만났어요.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여러분 20명 만나보세요. 어때요? 소비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뛰쳐나가야 칫솔이라도 주문 받아요. 근데 너무 엉덩이가 찔겨. 집에 앉아있고 센터에 앉아있고. 그거 사업 아니에요. 여러분, 교육이 답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교육만 받아가지고 머리만 커지지 행동력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같이 병행을 하셔야 되죠. 세미나를 중심으로 하되 세미나에 앉히고 세미나에 앉힌 사람들이 다시 누군가를 세미나에 앉힐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사람을 무조건 많이 만나고 만나는 이유는 뭐냐? 세미나에 앉히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물건 팔기 위해서 만나는 게 아니고. 근데 그 중에 제품을 주문하는 사람들은 소비자도 만들면서 그 소비자를 결국은 세미나에 초대하기 위해 사람을 만나야지. 여러분, 사람 만나는 이유가 뭐라고요? 물건 팔기 위한 게 아니고요. 세미나에 초대하기 위해서 만나시라고요. 오늘도 어떤 여자분의 남편분이 오셨더라고요. 부부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남편분이 요리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때는 이때다. 그냥 막 얘기했어요. 사장님, 몇 살까지 요리사 하실 거예요? 여기 대관령에, 그 강릉에 알펜시아라는 리조트가 있어요. 거기에서 요리사 하세요. 요리 정말 잘하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그 일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근데 그걸 몇 살까지 하실 거냐? 이랬더니, 뭐, 우리는 뭐 정년 한 60, 뭐 60인가? 뭐 몇 살까지 한대요. 그래서, 사장님, 그러면 돈 많이 벌어 놓으셨어요? 아유, 뭐 벌어놨겠어요.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라고요. 뭐, 먹고 살만은 하죠. 뭐 이래요. 아, 그래요, 사장님? 그러면 그 은퇴하고 나시고 나서 한 120까지 사실 건데 그럼 아직 반이 더 남았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그랬더니 에이, 무슨 120까지 사냐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얘기를 했죠. 우린 분명히 오래 살 겁니다, 여러분. 오래 살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사장님.
분명히 100살 넘기실 겁니다. 사장님 지금 엄청 건강하게 생기셨는데 무조건 100살 넘기실 거예요. 그러면 그 남은 기간 동안에 정말 충분하게 쓰고 남을 도우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면서 막 얘기해. 그 다음에 딱 이어지는 말이 뭐예요? 사장님, 애터미의 정보를 제대로 알아봅시다. 사장님, 오롯 갑시다. 오롯이 뭐예요? 네, 공주에 있는 애터미 세미나장입니다. 사장님, 야구 좋아하시나요? 아, 내가 야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뭐, 지금, 뭐, 경기장에 안 가본 데가 없대요. 잠실 경기장부터 뭐 안 가본 데가 없대요. 사장님, 휴대폰에서 야구 보시는 거 하고, 잠실 경기장 가서 야구 보시는 거하고 어떠세요? 아, 이거 뭐, 말로 표현도 못하죠. 뭐, 엄청나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장님, 바로 이겁니다. 제가 이제 제 돈을 보여줬어요. 제 돈을 보여주고 매출을 보여주니까 이분이 완전히 너무 놀래가지고 말을 못해, 말을 못 이어. 거기다가 이제 세미나장 얘기를 하니까 딱 땡겨 오더라고요. 그래서 잠실 경기장 얘기를 하면서 바로 그거다. 야구 경기를 핸드폰으로 보는 거하고 잠실 경기장에서 보는 거 그 차이다. 그러니까 가셔야 된다. 그래서 4월 11일 날 오롯으로 초대했습니다. 처음 만난 분이고, 예, 그래서 여러분 초대하는 방법을 조금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좀 다르게 해서 초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초대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야 된다.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문을 받기 위해서 사람 만나시는 거 아니에요. 주문은 당연하고요. 당연하고요. 오로지 세미나에 초대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셔야 됩니다. 세미나에 초대할 때 여러분, 어떻게 초대하셔야 되는 줄 아세요? 나를 완전히 낮추셔야 돼요. 어떤 분이, 나는 왜 이렇게 세미나에 초대 못할까요?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옛날에 너무 잘 사셨어요. 근데 지금 좀 어렵게 사시는데요. 근데 낮추지를 못해요. 본인을 낮추지를 못해요. 그래서 막, 좀 세미나 좀 갑시다. 뭐 이렇게 하긴 해요. 쫄르긴 해요. 그런데 간절하게, 간절하게 말을 못 하더라고요. 왜? 자존심이 상해서. 그 사람이 안 간다 그러니까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하게 매달리지를 못해요. 그 정말 여러분, 무릎을 꿇어서라도 데려가셔야 돼요. 세미나는.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건 한 개도 안 쓰는 사람이 세미나에 가서 앉아 있잖아요. 완전 비전을 보잖아요. 물건 쓸까요, 안 쓸까요? 당연히 쓰죠. 당연히 써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제품 안 쓴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제품은 당연히 쓰게 돼 있어요. 애터미에서 비전을 받으면. 세미나 가서 비전을 동기부여를 딱 받잖아요. 그럼 바로 제품 쓰기 시작합니다. 그냥 제품, 우리 파트너분 중에 어떤 분들은, 아우, 저 사람은 아무리 가도 제품을 안 쓴다고. 이러면서 안 가요, 그다음부터. 안 가. 그 사장님, 제품 안 쓴다고 안 가시면 안 되죠. 가셔서 세미나 초대하시라고. 우리 소풍 가는 기분으로 갑시다. 요즘에 우리 어때요? 꽃 많이 이제 피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꽃 구경 갑시다. 이러면서 이제 김밥도 싸가지 가면서 중간에서 먹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좀 일찍 출발해가지고. 그럼 사람들이요, 가요. 때를 쓰고 간절하게 간절하게 무릎을 꿇어서라도 정말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정말 한 번만 가자고. 오롯에 한 번만 가자. 여러분 이왕 초대하시고 오롯으로 초대하세요. 다른 데보다 오롯으로 초대하신 것이 정말 몇 배로 비전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까운 곳에 초대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이왕 초대하시는 거, 이왕 하루 빼실 거, 어디로? 오롯으로. 오롯을 가셔야 진짜 비전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도 물론 부엌가도 휘전되고, 아, 이번에 서울 부엌가 갔는데요. 와, 정말 강의들도 잘하고, 너무너무 막 비전이 엄청났었어요, 여러분. 서울 부엌가 자리 모자랐었어요, 이번에. 가신 분 계시죠? 뒤에요, 서 있었어요, 사람들.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작년 틀리고 올해 또 틀립니다. 저는 강원도에서 애터미를 시작했기 때문에 강원도에 내가 뭔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다가 저희 라인에서만 부엌가 세미나를 시작했어요. 지금 2번 했고요. 2월, 3월 2번 했는데요. 175석을 구했어. 한 150명이나 올래나? 이렇게 하면서 175석을 구했어요. 몇 명 몰려온지 아세요, 여러분? 거의 400명 몰려왔어요. 그게 누구 파트너라고요? 제 파트너예요. 다 제 파트너예요. 강릉에서 했는데 400명이 몰려왔다고요. 저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기절을. 175석인데 강사석 빼고요. 170석에서 400명이 몰려왔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신규만 다 집어넣고 나머지는 못 들어가. 서서 다 들었는데도 또 못 들어가. 한 100명이 못 들어갔어요. 아,
그래갖고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어디서 와요? 속초, 고성, 삼척, 원주, 춘천, 삼척, 태백, 동해, 도계, 뭐, 다 몰려온 게 제 파트너만 387명이 왔더라고, 정확히. 너무 놀라갖고 제가 안 되겠다. 이거를, 좌석을 좀 더 많은 곳을 가자 이래갖고, 나중에 이제 307석을 또 겨우겨우 구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했거든요. 또 그만큼 왔어요. 어쨌든 두 번 진행을 했는데, 제가 본사에 얘기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했다. 이영찬 전무이사님께서 완전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릉에 부엌가 세미나가 본사 주간이 생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강원도에 파트너 있으시면 초대하시면 됩니다. 네. 이거 제 공이 커요. 네, 막 잘난 척 합니다. 제가, 여러분, 리더의 리더십을 키우셔야 돼요. 내 라인을 내가 어떻게 키울 건가에 대해서 고민하세요. 여러분이 앞장서세요. 뭐든지 솔선수범하세요. 뒤에서 따라가는 거 하지 마시고요. 내가 앞장서서 내 라인을 정말 성장시키기 위해서 저는요, 제가 왜 앞장서게 됐냐면요. 우리 스폰서들이 아무리 일주일에 한 번씩 와도요. 초창기에 왔죠. 지금은 안 오세요. 하나도 안 오세요. 우리 정윤호 총장님은 그래도 부엌가 세미나 오시기로 하셨어요. 예. 근데 다른 분들은 뭐 몸도 아프기도 하고 뭐 일도 생기고 뭐 돌아가시기도 하고 아무튼 안 오세요. 하나도 안 오세요. 참 속상하더라고, 어느 날. 아우, 진짜. 계속 오시면 좋은데. 막 이렇게. 근데 제가요, 너무 동떨어진 느낌이었어요. 스폰서들이 어느 날부터 하나도 안 오니까 제가 너무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어떡하지? 나로부터 내가 시작을 해서 내 라인을 내가 구축해야 돼. 더 크게 성장을 시켰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맨날 고민하는 거예요. 맨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리더십을 더 키워야 되겠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럼 내가 다른 리더들을 어떻게 하는지 봐야겠다. 오롯을 매주 가는 거예요. 파트너 한 명 안 가도.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서 뭐 하는지 아세요? 그 리더들이 모인 방에 일부러 들어가서 다른 리더들하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동냥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래서 성장을 시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강릉 부엌가 세미나까지 열게 됐고, 본사에서 감동해서 오늘 본사 직원들이 두 명이 호텔 여기저기 다 보러 다니고, 이제 저하고 같이 이제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 군데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너무 잘 됐어요. 정말. 정말 뽀대나게, 강릉 이 시골에서, 그죠? 강릉이 굉장히 시골인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근데 강릉이 강원도의 딱 중심지예요. 거의 다 1시간 반에서 2시간 그 안쪽에 다 몰려 있어요. 그 주위에. 그리고 예, 또 뭐 이렇게 서울 경기 쪽에서 오는 것도 뭐 2시간 반이면 오니까 예, 많으면 3시간, 3시간도 안 걸려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오롯에 가려면 4시간 걸려요. 그렇게 가는데 아니 서울에서 강릉 오는 게 뭐가 멀어요? 2시간 반이면 오는 걸? 논스톱으로 오면 2시간 반도 안 걸린다니까요. 아니 그렇게 가까운 거리인데 여러분 강릉 엄청 멀게 느껴지시죠? 놀러 오세요. 강릉 커피 거리 소개해 드릴게요. 네, 어쨌든 여러분, 리더는 리더십을 키우셔야 되고, 리더십을 키워내면 내 라인은 내가 성장시킬 수 있는데, 내 스스로 혼자서 할 수는 없다. 애터미 시스템의 힘을 빌려서 나의 라인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시자. 예, 그래서 정말 여러분, 애터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 아세요? 저는 제가 무슨 언강생심 무슨 존경 말도 안 되죠. 저는 일개 유치원 선생이었고 그냥 아줌마였고 네 그런 평범한 사람이 사람들이 저만 보면 존경한대요. 아니 우리 정인경 법무사님께서 영광이래요 저보고 아니 무슨 제가 영광 여러분 애터미 하면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우리 며느리도 저한테 존경한대요. 와, 며느리한테 존경받는다는 말을 들으니까요. 너무 좋던데요, 여러분? 너무 좋아요. 우리 아들이 엄마 다단계 한다고 창피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저만 보면 이러고 다녀요. 저만 보면. 엄마 최고라고. 저는 이렇게 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콧날이 시큰해져요. 우리 아들 너무너무 어려울 때 제가 하나도 학비도 못 보태주고 용돈 하나 못 줬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학자금 대출, 지금도 이제 그 빚을 지고 걔는 졸업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학교 생활 하면서도 다 이겨내더라고요.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얼마나 우리 아들한테 제가 미안함이 있냐면, 다리가 어느 날 부러졌어, 운동하다가. 근데 엄마 돈이 없고, 알바 여러 가지 하느라고 시간도 없고, 힘드니까, 우리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얘기 안 하고, 큰 수술을 한 거예요. 핀 박는 수술을. 병원에 한 달 있다가, 핀을 받고, 이제 퇴원을 하는데, 집에 너무 오고 싶었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한 달 후에. 병원에 있었던 것도 뭐 병원에 선배 후배 불러다가 병간호 시키고 제가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엄마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힘들고 어려우면 이게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엄마는 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비참한 엄마는 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애터미를 더 미친 듯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아들이 이제 지금은 엄마한테 정말 최고라고 엄지척 해주는 것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 아들, 며느리, 남편, 지독하게 반대했던 저놈의 남편을 데리고 제가 크루즈 여행까지 갔다 왔잖아요. 우리 남편 얼마나 좋아하는지 정말, 예, 온 사방 다니면서 자랑질하고 다녀요. 요즘에는, 예, 돈을 또 가끔 잘 벌더니 요즘 또 돈은 못 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300만 원씩 줘요. 음. 근데 이제 밖에 가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우리 마누라가 한 달에 500만 원 준다고 자랑질해요. 왜 뻑을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이제 저를 또 얼마나, 그쵸? 자랑하니까 또 얼마나 여러분 정말 애터미 멋진 일이에요. 너무너무 대단한 일이에요. 이런 거대하고 엄청난 일, 우리 이 존경받을 만한 일을 만났는데, 여러분, 어떻게 대충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취미 생활처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시간 되면 하고, 시간 안 되면 안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멍가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거대한 사업이라고요. 이런 사업 시작했는데,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고, 내일부터 미친 듯이 하루에 20명 만난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뛰어보자고요. 엉덩이를 들고 문을 열고 나가자고요, 여러분. 그래서 존경받는 사람, 정말 대단한 성공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